안녕하세요. 정진주식TV 반포번거래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내용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필요해주시고,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이제 시장 오전장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얘기를 드리고 나서 오늘도 이 관심 섹터 제가 보고 있는 종목 딱 두 종목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 좀 얘기 드리기 전에 연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이 달러 지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 킹달러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니 많이 이런 이슈가 지난주에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다만 연휴 사이에 22 유로존에서 금리를 0.75%를 올렸죠. 0.75% 올리게 되면 이게 유로화 강세를 만들면서 유로가 강세가 되면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3거래일 동안 강한 좀 반등세를 보였던 점, 그리고 오늘 CPI가 저녁에 발표됐는데 이 CPI도 최근 들어서 유가가 80달러 후반대까지 좀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CPI 완화 기대감도 작용되면서 좋은 모습으로 좀 연휴 사이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강한 갭상승 이후에 21선까지 붙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지수가 하락 시기에 강했던 섹터가 뭐였나요? 이때 섹터가 강했던 게 이 태조 이방원이었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재, 원자력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시세가 올랐었는데 이쪽에 죽으면서 오늘 좀 새로운 이슈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가장 무거운 게 뭐죠?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오늘 무려 4% 이상, 4.5% 이상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수가 오늘 내려갈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무난한 흐름으로 좀 마감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앞으로 오늘 발표된 CPI가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게 되면 더 좋고요. 그리고 나서 FOMC 금리 인상을 0.75%를 좀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좀 낮게 하면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호재입니다. 그럼 달러의 약세가 또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럼 그동안에 우리나라 환율 부담이 축소되면서 외인들이 오늘 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선물도 사고 있고 현물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게 된다면 10월 달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보다 높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적기가 드디어 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시장 설명드렸고,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시장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다 오르고 있고, 그동안 강했던 주도 섹터주 태조 이방원만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이슈는 뭐냐면, 일단 제가 이 저출산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새 젊은 분들이 이 출산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출산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북한도 출산율이 거의 뭐 2자릿수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상관없이 그럼 어떤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은 이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기에 오히려 출산율이 낮았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앞으로 계속 고가권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좀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새 그 자영업자분들이 알바생들을 구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일하게 파트타임을 하고 나중에 고용보험이나 그리고 일주일을 근무하면 주는 그런 수당 같은 것도 끊어서 하니까 사실상 일자리가 일할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는 또 축소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가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당연히 저출산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이 저출산 정책은 제가 봤을 때 10년, 20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지수가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다운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가격 밸류가 제일 낮은 저출산 관련주들을 지금부터 좀 모으시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정책이 나올 때, 슈팅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정리하면서 가는 전략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관련주 하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 대장주입니다. 바로 제로투세븐이에요. 여러분들 이 제로투세븐 큰 그림으로 한번 좀 제가 보고 설명드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사실상 21년도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20년도 하반기 21년도부터 여기 저점을 조금씩 올리면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가 바로 작년 윤석열, 이재명 정책주로 묶였던 제로투세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이게 2, 3년 뒤에 정책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들 이 주가 지수가 18년도 때
하락을 맞이하고, 그리고 19년도 반등 났다가 20년도 3월까지 밀렸다가 우상향을 하다가 지금 지수가 다시 여기까지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주가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오더라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여기에서 가격에 가장 유리한 정책주들을 지금부터 모아야 여러분들이 다시 이 제로투세븐이 15,000원, 16,000원 왔을 때 요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요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차트를 길게 보시게 되면 여기 밴드권 구간을 이탈 안 하잖아요. 20년도 3월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다시 해보러 가죠. 그러니까 최소 7,000원 가격대는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게 바로 이 제로투세븐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 매매가 끝난 거예요. 지금 이제 8,500원대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7,000원 초반대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매수를 하고 모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고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7,000원 가격 밴드로 다시 이게 하단으로 좀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사야겠죠. 그리고 좀 더 넉넉하게 본다면 이 지금 8,500원 구간부터 좀 더 밴드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으기만 해도 이게 저는 장담하는데 10,000원 이상까지는 그냥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장기 투자를 뭐 산업의 성장과 실적 성장세도 봐야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징상 이 테마주의 정책주라는 게 있어요. 이 정책주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차전지 이런 거에 뭐 많이 갔을 때 10배씩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책주가 움직이면 아무리 못 가도 3배 이상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모아둬서 이게 기존의 전고점이 16,000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그리고 뭐 올해 하반기 끝물쯤에 이 종목이 지수만 잡아준다면 충분히 저는 10,000원 이상 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첫 번째 관심주 이 제로투세븐을 드렸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일단 뉴스를 또 좀 더 확장해서 볼게요. 이 저출산 비극으로 2070년에는 100명이 노인의 117명을 부양한다.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저출산 정책이 나오겠죠. 이 정책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게 더 확대될까요?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이때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베트남, 뭐 북한, 그리고 중국, 뭐 인도네시아 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로봇이 대체를 할 거예요. 로봇의 산업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 나중에는 2차 전지 섹터처럼 아직 10배, 20배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모아가시면 2차 전지 섹터가 10배 갔던 것처럼 갈 가능성이 남아있겠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작년에 하나 제가 이슈 좀 알려드리면 원전이랑 그리고 메타버스 ETF를 제도권에서 만들면 이때부터 돈이 엄청나게 제도권 메이저 수급도 들어오면서 주가가 펌핑되는 거 여러분들도 작년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에서 이 대기업에서 ETF를 이달에 출시한다. 그러면 이제 로봇 섹터로 돈이 좀 몰리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봐야 될 종목이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일 로보틱스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신규 상장주인데 이 신규 상장주의 특징을 제가 하나 얘기 드리면 일단 이 신규 상장주일은 상장 이후에 요 한 4, 5거래일 정도 단기적으로 매매한 다음에 거의 대부분 이런 가격 조정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게 돈이 들어오고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6월 달에 지수가 무너지면서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7월부터 엄청난 돈을 씁니다. 그러면서 지금 20거래 이상 박스권 조정을 거치고 있죠. 이랬다가 급등한 시세가 신재생 관련주 중에서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대명에너지죠. 대명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갔어요. 신규 상장주 이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치다가 돈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런 수렴 구간을 거친 다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딱 이 대명에너지 어디 부분이냐면 유일 로보틱스가 바로 여기 부분. 지금 여기 부분에서 준비 중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다가 대명에너지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유일 로보틱스는 지금 딱 여기 자리예요. 이 자리. 그럼 이게 어떻게 할까요? 급등이 한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딱 이 전고점을 여러 번 트라이하다가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종가 베팅을 하기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시면 수익 날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이 저출산 관련 정책 이슈와 그리고 이 로봇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좀 볼만한 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브리핑, 좀 더 자세한 가격대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575-4421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무료 체험방 이용 또는 고객 관련 지원팀에서 연락드려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